안녕하세요, 수자쌤입니다. 자, 오늘은 킬러 문제와 준킬러 문제의 오답 분석을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조금 답답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저는 킬러, 준킬러가 잘 안 풀려요. 어떻게 하면 잘 맞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당일날 모의고사에 막 오답도 안 해. 오답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막 묻어놓고 뭐 보기 싫어 이러면서 시험지 집어 던지고 그냥 뭐 앞으로 그럼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오답 분석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함정이 뭐냐면 오답을 당일 다시 고쳤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오답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단순히 해설 영상을 시청만 한 거야. 그리고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어떻게 고치는지 한번 봤어요. 그거는 오답 분석이 사실은 아니에요. 오답 분석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못 푼 이유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액션 플랜 그런 것들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오답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전 단순히 지금 해설 영상을 찍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이 영상을 보고 약간의 팁을 얻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예시를 하나 갖고 와서 해설을 이제 간단하게 해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5월 10일 고3 수능 모의고사 킬러 문제로 나온 22번 문제를 예시로 한번 풀어드릴 건데 그 푸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찾아야 돼. 아, 저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공략해 나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요. 아시겠죠? 자, 일단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22번 문제가 오답률 98.2%, 그러니까 1.8%가 정답을 맞힌 문제인데요. 오답률이 1이라서 일단 갖고 왔어요. 근데 꼭 이런 킬러가 아니고 그냥 엔간한 준킬러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방식대로 오답 분석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22번 문제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오답 다시 안 풀어본 친구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오답 보려고 했더니 해설지가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읽다가 그냥 정도 포기했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이 풀이를 막 읽다 보니까 애들한테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이거 준 걸까 참 저도 이거 보면은 진짜 그런 생각 들어요. 이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갑자기 다짜고짜 이렇게 막 길게 써가지고 하면은 이게 진짜로 사교육 안 받고 공교육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걸 맞추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하여간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못 보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설 영상을 찾아봐야 돼. 해설 영상을 찾아보고 일단은 꾸역꾸역 어떻게 푸는지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파악을 하고 어떻게 답까지 흘러가는지 알겠어 라는 게 일단 이해됐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럼 그 이해 안 되는 포인트를 적어가지고 그 문제에 개념이 없는 거니 그 심화 개념을 다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해설을 보고 쫙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사이트를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돼. 정리. 내가 이걸 못 푼 이유. 여기서 써먹었던 그런 개념들, 그런 게 뭘까라는 것을 한 판으로 딱 정리한 다음에 그럼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액션들은 뭘까라는 것을 요약하셔야죠. 자, 이 문제를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설을 할 건데 일단은 요 내용을 모르더라도 일단은 느낌만 좀 가져가세요. 배속으로 좀 돌리셔가지고.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정답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나는 킬러 관심 없어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곱함수의 연속성이라는 거는 그냥 엔간한 사전 문제로 출제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포함되어 있던 그 어떤 자잘한 포인트라도 얼마든지 4점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일단 그날 당일에 오답은 다 하셔가지고 정리하는 걸 추천드린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 일단 곱함수의 연속성이라는 건데 일단 곱함수의 연속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심화 테마입니다. 만약에 두 함수에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새롭게 정의된 어떤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어야 된대. 이게 진짜 심심하면 나오는 문구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곱한 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그냥 얘기해 보세요. 자 이거 그냥 문제 나왔어. 그럼 어떻게 바라볼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발표하듯이 한번 얘기해 봐요. 할 수 있냐고요. 근데 말을 대부분 못 할걸요? 근데 이제 했다고 쳐볼게. 그러면 일단 케이스를 다 나눠야 돼. 그러면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좀 한다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지. 선생님, 이 gx랑 hx가 각각 모두 다 연속 함수이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겠죠? 그러니까 연속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게 불연속점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이 hx가
불연속인 점이 만약에 x가 k일 때 불연속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gx가 어때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케이스를 나눠야 돼.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gx, 얘가 불연속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약간 대충 공부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럼 거기서 g는 0이어야 돼요. 이렇게만 얘기해. 그거는 케이스를 정확히 분리하지 않은 거야. 모든 가능한 거를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k일 때 불연속이야. 그러면 gx가 그 점에서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잖아. 그럼 두 가지를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gx가 즉 얘는 연속이잖아? 그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연속인데 얘는 불연속이야? 그러면 전체가 연속이 되려면 그 점에서 gk가 0이 돼야 돼. 이것밖에 답이 없어. 그쵸? 이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로 얘가 불연속인데 얘도 불연속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럼 gx가 이 점에서 똑같이 얘도 불연속이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라 하더라도 연속일 수가 있더라 라는 정보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체계적으로 이 곱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분리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겠지. 자,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hx라 치고 여기를 이제 gx라고 쳐볼게요.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와봤어. 그러면 여기가 이제 k인 순간이에요. k인 순간이야. 그러면 이때 k일 때 좌극한 요 값이 있겠지? 좌극한 값이 있겠지? 곱한 거랑 그 다음 우극한 요 값이 있겠지? 요 값이 있겠지? 곱해. 그거랑 똑같으면 일단 극한 값은 존재하는 거야. 그쵸? 너무 자세히 설명 안 해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 다음에 함수값끼리 곱해도 어때요? 함수값끼리 곱해도 똑같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불연속끼리 곱해도 연속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표로 그리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죠? 불연속끼리 곱했을 때 좌극한 여기다 쓰고 우극한 여기다 쓰고 함수값 여기다 썼을 때 자, 좌극한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고 우극한과 함수값이 b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gx는 예를 들어서 좌극한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b고 얘가 마이너스 a야. 그러면은 요거 두 개 곱한 게 다 일치하죠. 그러니까 얘는 연속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배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도 같이 모든 케이스들을 넣어놓고 문제를 바라봐줘야 그거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좋아요. 그럼 곱함수 연속성은 나는 솔직히 전국까지 다 할 수 있었는데? 라고 했어. 그럼 내가 또 못 푼 문제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자, 두 번째로 가보면 여러분들이 절대값이 나오면 거의 경기 일으키듯이 거의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두려움 없이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봐야 돼요. 절대값을 여러분들 거부하잖아요. 그럼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건들지 못해요. 그냥 시간 내에 그냥 안 보고 넘어가지. 그쵸? 항상 방치해도. 어쨌든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만약에 이런 표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바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gx 이거 자주 보던 표현이네 라고 하면서 gx는 플러스 마이너스 fx예요 라는 거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 된다 라는 걸로 나왔어야 돼요. 선생님 저는 이 생각을 못했어요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기출 자릿수를 안 풀었어요? 기출집 제대로 분석했으면 자 갖고 와봤어. 그냥 아무거나 찾아가지고 이런 거 많이 나와요. 2022년 3월 고3 학평이네요? 나왔잖아 이런 거 똑같죠? 나와가지고 여기서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건 당연히 뭐 방정식이기는 하지만 gx 0보다 크거나 같아 해가지고 이 범위를 갖다가 마이너스 1과 1 바깥에만 뭐 해가지고 어쩌고 그리자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제대로 풀고 오답을 했었어도 이게 나왔을 때 겁내지 않고 요렇게 한번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자 어쨌든 그래 좋아. 그럼 여기까지는 그래 그렇다 치자. 여기까지는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fx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라는 거니까 fx는 4차 함수고 그 값이 3개가 서로 다르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고 붕 떠서 생겨야겠네 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혹은 접해도 상관은 없겠어. 그죠? 접해도 상관은 없겠다. 물론 이제 어디가 더 이제 미친지는 알 수 없지만 대충 그렸을 때 그러면 x축보다 밑에는 fx 생길 수는 없다는 건 알아야 돼요. 이 표현을 가지고. 그러면 gx라는 것은 f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fx니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gx라는 함수값은 g라는 함수값은 f의 함수값의 플러스인 거의 함수값 또는 마이너스인 함수값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fx를 이렇게 뒤집어서 마이너스 fx 만들었을 때 이 둘 중에 하나의 함수값을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gx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겨 먹어도 가능해 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까지는 갖고 왔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표현이 나왔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떨어져 나갔을 것 같아. 이거 보자마자 이거 내 거 아니다 라면서
나가겠죠? 근데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냥 분절분절해서 보면은 이런 거 다 필요한 역량입니다. 이런 거 다 아셔야 돼요. 근데 딱 보자마자 이거 뭐야?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이거 우미분 계수에 대한 값이잖아. 우미분 계수잖아, 표현이. 그쵸? 이 플러스 붙어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 gx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 gx라는 함수에 우미분 계수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함수다. 이거의 우미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어떠한 함수다 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우미. 그쵸? 그러면 자 봐봐요. gx라는 fx라는 거는 자 요것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하나 산 넘어 산이다, 그지? f'x라는 거는 지금 아까 전에 fx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서로 다른 세 극값을 가지니까 fx의 그래프를 미분했어. 미분하면 당연히 도함수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다른 세 식은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x축 만나는 게 세 점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f'x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꺾어 올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아이고,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f'x가 절대값이 붙으면 이 빨간색 라인대로 생겨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 fx가 사실은 그냥 이 접해 있는 모양이어도 얘는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 없죠? 어차피 여기 있는 거에 y축 방향으로 아래 위로 바꾼 건데 어차피 상수항은 날아가니까 미분하면 얘는 이렇게 있든 위에 있든 하여튼 이렇게 생긴 거는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gx의 우미분 계수만 딱 모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게 요 모양이 된다는 얘기는 자, 요거를 이제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럼 봐봐. 여기는 사실상 뭘 미분해야지 요 모양이 돼요? 얘를 미분해야지 요 모양이 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gx라는 거는 여기 부분에는 얘로 가야 돼. 얘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원래 거랑 똑같으니까 얘를 미분해야지 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생겼구나. gx가. 반대로 이제 뒤집어 엎어였으니까 gx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fx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fx입니다. 됐지?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는 요렇게, 요 범위에서는 요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게 gx네까지 왔었어야 돼요. gx를 알아낸 거야, gx를. 됐나요? 자, gx를 알아냈는데 gx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요거 없다고 치면 되게 희한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겠지. 이게 gx야. 근데 잘 보세요. 불연속점이 몇 개예요? 1개, 2개, 3개의 불연속점이 있죠. 근데 3개의 불연속점이 있으면 그 불연속점을 우리가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h의 기능을 기대해야 됩니다. 앞에서 곱의 연속성.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이제 해볼게요. 자, hx라는 거는 이 1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구간별로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기울기가 양수인 거 4x 플러스 2고 여기는 기울기가 음수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죠. 근데 요거 두 개를 합친 그 hx인데 hx가 a라는 거 기준으로 왼쪽에는 이 올라가는 거를 택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내려가는 걸 택하래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hx가 첫 번째 이 두 개가 이제 전체 곱한 게 연속이라 했거든요. 그러면은 hx가 만약에 연속함수면 즉 a라는 게 여기 와가지고 공교롭게 이렇게 생겼으면 hx는 무조건 연속이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연속이네? 근데 gx라는 거 아까 살펴봤지만 불연속점이 있었지. 불연속점이 없을 순 없었죠. 그러니까 이 불연속점을 얘가 뭔가 보완해 줄 수가 없다. 왜? hx는 보세요. 0 되는 게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hx는 연속이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 끝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hx는 불연속일 수밖에 없지. 근데 불연속점인 것은 자, 요거에서 a가 만약에 여러분 자, 여기 있다고 봐보자. 여기가 a야. 그러면 a보다 왼쪽에는 이렇게 생기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생기겠지. 그러면 0 되는 게 여기 땅 있네. 그쵸? 그 다음에 혹은 a라는 게 0이 되는 게 하나 생겨. 그 다음에 a라는 게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는 이렇게 생기고 0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생겨요. 그럼 얘도 0 되는 게 있네. 그치? 그러면 어쨌든 a를 어디로 택하든지 최대 0 되는 거를 한 개까지 만들 수 있는 거야. 한 개까지. 여기까지 맞나요? 자, 그럼 hx 끝났어. 근데 이제 gx로 가는 거야. 잠깐만. gx는 아까 전에
이렇게 생겼거나, 그쵸. 이렇게 접하는 거였잖아. 어딨어? 접하는 거였잖아. 그쵸. 하나에 접하거나 아니면은 다 붕 떠 있거나. 근데 여기서 gx는 아까 분석했기 때문에 바로 그리면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고 올라가는 형태로 생겼죠. 그럼 불연속이 몇 개야? 1개, 2개, 3개가 생겨요. 근데 불연속점이 3개가 되는데 h가 그 불연속점을 보완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얘는 0 되는 게 최대 하나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쵸? 하기가 힘든 거야. 근데 여기를 다 보니까 여기도 올라갈 때 하나, 올라가고, 오, 근데 여기서는 끊기지 않고 올라가네. 그러니까 불연속인 게 하나, 2개만 불연속인 거야. 오케이, 그럼 2개가 불연속인 것을 이 h가 보완해주면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 일단 1개가 0 되는 거, 그 연속일 때 0 되는 거 하나가 있을 수는 있는데 2개는 안 되는데 이제 그때는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기 있는 건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불연속점을 잡으면 여기 있는 길이랑 여기 있는 길이 똑같지. 여기 있는 길이 똑같지. 이 길이랑 이 길이. 그러면은 이제 자극한 우극한 아까 전처럼 표를 만들어서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이 hx는 당연히 이렇게 길이가 똑같아야 돼. 거기가 이제 a여야 돼. 왜냐면 a에서만 불연속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a라는 지점에서 이 길이가 정확히 똑같아가지고 여기 있는 이 불연속점이랑 곱했을 때 딱 연속이 되게끔 이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구해보면 2분의 1이에요. 여기가 이제 2분의 1일 때 값이 똑같아집니다. hx가. 당연히 불연속이면서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그러면 2분의 1일 때 여기가 뭔가를 여기를 잡든 불연속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거지. 곱함수가.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2분의 1이면 0 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도 여기가 불연속이어도 돼. 근데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 2분의 1이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고 요 값이 2분의 1이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를 이제 우리가 알파로 잡고 알파를 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한번 가봐요. 자, 우리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여기를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플러스 2분의 1로 잡으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산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결론만 짓고 갈게요. f'x는 자, 미분했을 때 0 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알파일 때라고 잡을게요. 그럼 이렇게 잡을 수 있어. 그쵸? 그리고 적분을 돌립니다. 적분을 돌리면 이제 여기서 G0이라는 게 3분의 40이라는 건 0이라는 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었으니까 0이 여기일 거 아니야, 여기.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아까 올라가고 여기는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으니까 gx가 아까 전에 이렇게 생긴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2분의 1이라는 거니까 f0이구나 라는 거야. 이게 f0이구나. 그럼 f0이 3분의 40이니까 끝에 이걸 붙여주면 돼요. 적분상수 구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알파, 0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알파를 대입해서 0 되는 거를 방정식 찾으면 알파는 2가 나옵니다. 이거 계산이니까. 계산은 역시 더러워요. 그래서 fx가 쭉 나왔죠? 그럼 이제 끝났어. 여러분들이 G1이랑 H3만 구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G1이라는 것은 여기가 이제 2고 1이니까 여기 F-1이구나 해가지고 G1은 마이너스 F1 그리고 요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H3이라는 거는 아까 여기가 2분의 1이었으니까 3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었죠. 그럼 3이라는 거는 여기 요따가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나온다. 그럼 2개 곱하면 답은 114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봐봐요. 해설 영상에 매료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설 영상을 보면 선생님들은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해가지고 스무스하게 막 해설을 해줘요. 선생님들도 이제 그 순서대로 실전에서 안 했을 수도 있어. 근데 하여튼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있으면 뭔가 이제 완벽히 이해된 것 같아. 이제 오답 분석 같은 게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걸 가냐면 내가 이 하나의 문제가 담고 있었던 그 많은 심화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발상일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계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저거를 못 풀었던, 접근하기 힘들었던, 혹은 다가가기 힘들었던 그건 뭘까라는 것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보자마자 힘들겠지.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 영상을 보고 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 내가 못 읽은 표현이 뭐지?
생각하지 못한 표현이 뭐였을까? 아, 저거를 내가 미처 몰랐네 라는 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오답 노트나 아니면 뭐 전략만 써놓는 그런 노트가 있을 수 있어요. 상위권일수록. 그런 거에다가 좀 적어놓고 아, 요런 게 나오면 요런 거를 좀 체크해놓자 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쌓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답에서 한마디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대로 생각하기 위해서 저대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생각하는 저대로 나도 생각을 똑같이 하려면 내가 어떤 심화 지식이 좀 부족했지? 라는 거. 아, 고배 연속성을 내가 사실 체계적으로 좀 정리하지 못했고 그냥 약간 그냥 이유도 모른 채로 저렇게 그냥 감적으로 좀 많이 풀었던 것 같아 이제까지. 뭐 이런 거 스스로 인정하면서 심화 지식들을 좀 체계화해가지고 정리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오답을 다 하고 나서 누군가에게 설명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뭐 허공에 대고 해도 돼. 근데 설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논리적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할 때도 도저히 안 되면 자, 너 서술형으로 오답을 해라 이렇게 시켜요. 어제도 시켰는데 그러면 서술형으로 막 이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줄글로 쓰라 그래요. 근데 선생님 쓰다 보니까는 답은 맞았는데 요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놓치고 있었던 거지. 그냥 그럴까 보다 하고 놓쳤던 거야.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체계적인 내가 심화 지식을 좀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좀 설명을 많이 해봐라. 이런 걸 추천을 드리고 안 되는 테마를 사실은 좀 미친 듯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봐봐요. 곱함수 아까 전에 그거 한번 해설 들었다고 여러분들도 그거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두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 연속한 조건을 얘기해라 어쩌고저쩌고 있으면 그것만 소위 말하는 조지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말이 좀 그랬나요? 저렴했는데 그러니까 좀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 되는 테마들을 좀 미친 듯이 양치기를 하면서 익혀야 된다. 근데 이거 좋은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은 그냥 책에서 좀 그 단원 찾아가가지고 좀 많이 푸시고 기출집이든 뭐 엔제가 됐든 뭐가 됐든 푸시고 만약에 뭐 과외나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그 선생님들 당연히 도와주실 거잖아요. 전문가들이니까. 그러면 너는 지금 이게 안 되니까는 요거를 좀 더 하자라는 식으로 그거를 나에게 맞춤형으로 좀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해설만 본다고 나의 것이 아니다. 이거 아까 얘기했죠. 해설만 보면은 뭔가 뭐 내 거 같아. 그죠? 저 사람이 나 대변인 같고. 그런데 다시 풀어보라고 하면은 다시 또 안 됩니다. 이건 진짜 망고진리예요.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뭐 해설 영상 혹은 뭐 인강만 본다 그래가지고 다 될 것 같죠? 그러니까 특히 인강 보고서 정리 안 하는 사람들 제일 답답해요. 해설만 본다 내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저 해설처럼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가를 쭉 정리해가지고 한 문제를 정말 밀도 있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어떤 액션 플랜을 세워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정말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정말 앞에서 제가 설명한 거 이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좀 스피디하게 하느라 어쩔 수 없는데 질문이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 답변을 좀 달아드릴게요. 디테일하게 안 하고 넘어간 부분도 있고 한데요.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감을 좀 익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런 식으로 하라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부분에서 준비한 영상이기 때문에 네, 양해 좀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